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떤 것을 해볼까 생각하다가 유튜브 작성을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 것을 조회수 높다고 또는 편하다고 따라하기는 싫어서 대화의 주제로 사회 문제에 관한 것 중 최면과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살면서 대부분 자각하지 못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짓기 어려운데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최면에 걸린다, 암시가 있다는 것에 관하여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질문보다 이제는 사회의 문제 중 한계라는 것을 자각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고요? 저는 유튜브 알고리즘 설정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편이라서 매일 어떤 정보가 있는지 보통의 사람들보다는 빠르게 알 수 있게 되었는데요. 물론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알고리즘에 의하여 정보를 접하는 것이 꽤 쓸만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문득 괴담을 이야기해주는 유튜브와 비현실적인 무서운 귀신 이야기가 많은 유튜브도 차례로 보았는데요. 너무 유명하죠? 돌비님 채널은. 그런데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 꽤 최면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는 사연과 이야기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어느 이야기가 그렇다 말하기보다는 대부분 그렇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봤고 돌비에 나오는 이야기보다 더 지독한 현실이 어떤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면에는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심리학에서도 전문적으로 다룰 때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한 개가 바로 최면입니다. 흔히 알고 있는 가스라이팅,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소시오패스, 나르시즘에 속하는 존재들, 이제는 많이들 알고 있는 심리학 용어, 그 사람들 실제로 본인이 자각하고 있던, 그렇지 않던 그들은 최면과 직간접적으로 얽혀있다는 사실이죠. 또한 마약 문제도 최면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단 마약 같은 경우는 혼자서 극복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범죄인 것이죠. 소시오패스, 나르시즘에 속하는 존재들,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그것에 관련한 트라우마를 심하게 겪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본인이 자각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최면과 암시에 걸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많은 이야기들을 유튜브로 접하며 과연 이대로 우리 사회가 괜찮은 것인가?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자각시켜서 최면을 깨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면은 거는 것보다 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주로 정신의학과 의사 선생님들께서 도와주시지만 물리적으로 그것이 대단히 높은 지식과 기술과 화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그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심지어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최면의 암시에 걸려있는 대상들을 다룰 때는 특히 조심하여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의 부정적 표현은 강력한 암시에 의하여 행동과 정신에 작용할 수 있다는 것 말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현대 문명은 이렇게 발전을 많이 하였는데 어떻게 다 같이 한꺼번에 암시에 걸린 것처럼 이 문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최면을 조직적으로 다루는 사람들도 물론 존재합니다. 저는 관련된 문제들이 생체학적 정신적 실험을 누군가 자신의 기술적 목적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실행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신적인 것이라는 것은 단순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때문일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물리적으로 피해라고 자각하거나 인지하기도 어려울 만큼 분류하기 어렵기 때문에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최소한 그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먼저 지속적으로 환청이 들리는가 또는 환영이 보이는가, 관련 문제가 특정 기간에 나타나는 것인가 아니면 주기적인가 아니면 아주 가끔인지 파악하여야 합니다. 일시적일 때 타인에 의한 마약 문제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가장 큰 심리적 문제로 작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속신앙과 관련된 심리적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아무나 그러한 능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하는데도 이제는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당연하게 대한민국 사회에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것은 무속의 문제라기보다는 최면과 암시에 가까운 것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초자연적 현상을 제가 모두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감각은 누구나 조금씩 가지고 존재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사회는 관련된 현상들을 관찰하고 면밀히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주장하느냐면 수많은 연예인들의 사망 사건들을 제가 분석해 봤을 때 최면과 암시에 의한 언어적 트라우마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언론의 여론을 보면 그러한 흔적들이 상당히 존재합니다. 원래 이 최면이라는 요소는 고대 시대에도 조직하게 그 흔적이 조금씩 남아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아즈텍 문명은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들 문명의 잔인성은 제가 직접 설명하지 않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조직의 제사 문화도 최면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고대 문명에도 존재하였던 이 최면술의 유래는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였고 현대 사회에서 그 근본적 근간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일까요? 지배학의 발전과 조직학의 발전이 국가와 문명을 발전시켜오며 인간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최면술은 분명히 발달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는 혼자서 이룰 수 없는 국가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발전된 문명의 언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한 명의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이죠. 제가 최면술과 관련하여 혼자서 공부할 때 정신의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대상의 감정, 상대에 대한 언어적 표현과 받아들임, 그리고 암시입니다. 문제는 이 암시는 포착하기 어렵다는 것에 있습니다. 정신의학에서 최면에 의한 트라우마와 암시는 수학에서 X값을 찾는 방정식과 같은 것입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사람은 최면이라고 하면 눈앞에서 시계추를 흔드는 마술 공연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최면은 그런 오락거리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깊숙이 뿌리 박힌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기조차 힘든 정교한 사회적 최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심리학 용어로 익숙해진 가스라이팅, 소시오패스, 나르시시즘,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상대의 정신에 암시를 심어넣는 일종의 심리적 최면술사들이라는 점입니다. 심지어 현대인의 필수품이 된 유튜브 알고리즘조차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만들며 특정 정보에만 취약해지도록 우리를 가두는 거대한 최면 기제와 같습니다. 제가 보는 돌비 채널 같은 공포괴담 사연들을 분석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현실적인 귀신 이야기 이면에는 사실 강력한 최면적 암시에 걸려 정신과 현실의 경계가 무너진 사람들의 지독한 실체가 숨어 있습니다. 환청이 들리고 환영이 보이며 특정 주기로 일어나는 이상 현상들. 이것이 과연 초자연적인 현상일 뿐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설계된 혹은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 강화된 정신적 실험의 결과물일까요? 놀랍게도 이 최면의 역사는 깊습니다. 고대 아즈텍 문명의 잔인한 제사문화 역시 대중을 공포로 통제하기 위한 조직적 최면의 일종이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문명을 발전시켜온 동시에 인간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지배학과 조직학의 이름으로 최면술을 정교하게 다듬어왔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 문제가 공론화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이미 집단 최면에 걸려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수학에서 미지수 x값을 찾아내듯 우리 정신 속에 박힌 트라우마와 암시의 근원을 찾아내야 합니다. 최면은 거는 것보다 깨는 것이 수천 배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던 보이지 않는 실체, 그 암시의 방정식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최면이 최면술사라는 특정 인물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석한 현대사회의 최면은 훨씬 더 비열하고 물리적인 방식을 취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최근 급증하는 마약 문제입니다. 마약은 단순히 화학적인 중독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의지를 박탈하고 외부의 암시에 극도로 취약한 상태, 즉 강제적 트랜스 상태로 뇌를 몰아넣는 물리적 최면 도구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타인에게 약물을 노출시킨다면 그것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한 인간의 정신세계를 완전히 지배하려는 생체학적 실험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약물에 의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던져지는 짧은 언어적 암시들은 뇌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찍습니다. 이것이 제가 최면을 깨는 기술이 정신의학에서 가장 고난도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부정적인 표현 하나가 약물과 결합했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강력한 파괴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나 쉽게 간과하는 지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바로 무속신앙과 심리적 암시의 결합입니다. 저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통함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많은 행위들이 사실은 정교한 최면 기법에 가깝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대상의 불안함을 파고드는 화술, 반복적인 소리와 리듬,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암시, 이것은 신의 목소리가 아니라 상대의 잠재의식을 장악하는 심리 기술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는 이러한 현상을 전통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경계심을 풀고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암시에 걸려 있는 셈이죠. 여러분, 환청이 들리거나 환영이 보이는 것, 혹은 특정 주기로 정신적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 정말 신병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혹은 어떤 시스템에 의해 주입된 언어적 트라우마의 발현일까요? 더 무서운 것은 이 최면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입니다. 고대 문명에서 대중을 통제하기 위해 제사라는 최면의식을 사용했다면 현대사회는 정교한 언어의 정치와 여론의 흐름을 통해 이를 수행합니다. 단 한 명의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국가나 거대 조직이 이루기 위해 대중의 감정을 건드리고 특정 방향으로 암시를 거는 기술은 지배학의 핵심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의 안타까운 죽음 뒤에 숨겨진 여론의 문매와 언어적 폭력들을 분석해 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한 인간을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가는 집단적 최면이자 암시의 흔적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학의 x값을 찾듯 우리를 둘러싼 이 거대한 최면의 방정식을 풀어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는 꿈속에서 타인의 뜻대로 춤추는 인형이 될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불편한 질문을 마주해야 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에도 그 암시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정신의학에서 최면에 의한 트라우마를 다루는 것이 수학의 방정식만큼이나 어렵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뇌에 박힌 강력한 암시는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심리적 명령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해자가 심어놓은 부정적인 암시는 대상의 자존감을 완전히 붕괴시킵니다. 너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보는 것은 가짜야 라는 식의 반복적인 주입은 피해자의 인지체계를 왜곡하여 스스로를 피해자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기 어려운 모호한 상황, 이것이 바로 최면술사들이 노리는 가장 완벽한 통제 상태입니다. 여러분, 최면은 거는 것보다 깨는 것이 수천 배는 더 어렵고 위험합니다. 암시에 걸린 대상을 다룰 때는 극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왜곡된 현실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갑작스럽게 그건 가짜야 라고 소리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정신적 방어 기제를 자극해 더 깊은 암시의 늪으로 밀어넣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신의학 전문의들조차 이 문제를 다룰 때 고도의 화술과 기술을 동원하는 이유는 암시의 뿌리가 한 인간의 무의식 가장 깊은 곳, 즉 생체학적 본능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부정적 표현 하나가 강력한 암시와 결합하면 그것은 즉각적인 신체 반응이나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수많은 사회적 비극들, 이해할 수 없는 연예인들의 선택들 이면에는 이처럼 정교하게 설계된 언어적 폭탄이 숨겨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감히 의심해봅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혼란이
누군가의 기술적 목적을 위해 실행된 무작위적 정신실험의 결과물은 아닌지 말입니다. 돈과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라고들 하지만 사실 그 자본보다 더 강력한 지배수단은 인간의 정신을 물리적으로 타격하지 않고도 굴복시키는 최면 기술입니다. 환청이 들리고 특정 기간에만 이상 증세가 나타나는 현상을 단순히 정신병이나 개인의 나약함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주입된 암시가 내부의 취약한 고리를 타고 흐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호를 자각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이 흉흉해서 그래라고 넘기는 순간 조직적 최면의 그물은 더욱 촘촘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피해를 물리적 실체로 인식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정교한 암시의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강조했듯이 최면은 거는 것보다 깨는 것이 중요하며 그 핵심은 바로 메타인지, 즉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힘에 있습니다. 사회적 최면의 무서운 점은 우리가 그것을 나의 가치관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특정 상황에 공포를 느끼며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그 목소리가 정말 당신의 것입니까? 아니면 언론, 여론, 혹은 당신 주변의 나르시시스트가 심어놓은 암시의 메아리입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당신을 옥죄던 최면의 사슬은 미세하게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정신의학에서 트라우마를 치료할 때 X값을 찾는 방정식처럼 접근하는 이유는 그 고통의 근원지가 되는 최초의 암시를 찾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 한마디가 나를 무너뜨렸는지, 어떤 상황이 나를 트랜스 상태로 몰아넣었는지 그 지점을 특정해야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사회처럼 무속신앙적 심리가 기저에 깔린 곳에서는 더욱 엄격한 자기 객관화가 필요합니다. 신비로운 현상이나 초자연적인 공포에 압도당하기 전에 그것이 나를 통제하려는 누군가의 화술이나 상황 설정은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주체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단순히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을 열어줄 열쇠를 타인에게 맡기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개인의 정신력 문제로 치부하는 단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이것은 사회적 정신방역의 문제입니다. 마약이 우리 몸을 물리적으로 망가뜨린다면 조직적 최면과 가스라이팅은 우리 사회의 정신적 근간을 부식시킵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문명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통제 기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을까요? 누군가 자신의 기술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무작위적 실험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실험실의 쥐가 되기를 거부해야 합니다. 여론이라는 이름의 집단 최면, 알고리즘이라는 이름의 확증 편향에서 벗어나 서로의 최면을 깨워주는 자각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누군가는 외쳐야 하기 때문이죠.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설계된 암시일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결국 이 긴 이야기의 끝에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당신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그 생각은 정말 당신의 것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정교한 암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적 선동, 알고리즘의 유혹, 무속의 공포, 그리고 일상적인 가스라이팅까지.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불안을 먹고 자라는 최면술사들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최면은 대상이 동의하거나 방어 해제 상태일 때만 강력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이 기제를 이해하고 의심하고 자각하는 순간 그 강력했던 암시의 마법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제 정신적 독립을 선언해야 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부정적인 암시를 걸려할 때 그것이 당신의 실체가 아님을 분명히 인지하십시오. 정신의학적 기술이나 높은 지식이 없어도 좋습니다. 그저 이것은 타인의 언어일 뿐 나의 진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최면의 굴레에서 절반은 벗어난 것입니다. 연예인들의 안타까운 비극이나 우리 사회의 집단적 광기는 모두가 눈을 감고 있을 때 발생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 이 최면을 깨워야 할 때입니다. 비현실적인 귀신 이야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살아있는 인간이 인간의 정신을 지배하려 드는 이 지독한 현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차가운 현실에 작은 돌덩이 하나를 던졌습니다. 이 파동이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자각이라는 커다란 물결로 번져나가길 바랍니다. 세상은 결코 친절하게 당신의 최면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달콤하거나 더 공포스러운 암시로 당신을 다시 잠재우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함께 이 방정식의 X값을 고민해본 여러분은 이제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깨어있는 정신은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방어벽이자 무기입니다. 자본과 기술이 우리 정신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이 시대에 온전한 나로 존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위대한 투쟁입니다. 여러분이다. 여러분, 이제 그만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타인이 써내려간 대본이 아닌 당신만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내면에 작은 균열을 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암시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유일한 해체 면술사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 더 깊은 진실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